그 태양은 별이고요. 스스로 빛을 냅니다. 만약에 지구가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였다면 여러분이나 저는 이 자리에 있기 힘들 겁니다. 전쟁이라고 표현을 했지만요. 이제 우주 탐험을 하기 위한, 우주 개발을 위한 이제 경쟁이 되겠죠. 그 첫 번째 시작점을 보통 세계 2차 세계대전. 되게 오래됐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 전쟁이라는 것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발달을 하는데요. 그때 그 독일에서 만든 V2 로켓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로켓인데요. 일종의 탄도미사일 같은 거라서 그 독일에서 쏘면 이게 바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대륙간 탄도미사일. 네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다 이 원리로 하는 겁니다. 우주 공간을 보냈다가 얘가 떨어지게. 폭발력이 엄청났겠네. 폭발력이 엄청나고 굉장히 그 강력했고 두려운 존재였겠죠. 저희가 로켓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효시가 된 게 저 V2 로켓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 V2 로켓이 100km 상공까지 올라가는 실험을 처음에 해가지고 지구의 둥근 모습을 찍어 보낸 것으로 되게 유명해요. 이게 독일입니다. V2 로켓이. 근데 독일이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어떻게 됐죠? 패죠. 망했죠. 네. 그러니까 독일에서 개발했던 이 V2 로켓의 그 로켓 관련된 기술과 그걸 하는 엔지니어들, 과학자들이 미국과 소련으로 흘러가면서 과학자와 엔지니어도 같이 가면서 여기서부터 우주 탐사를 하는 로켓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소련에서 느닷없이 1957년에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했습니다. 들어봤어요. 1957년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인 소련의 스푸트닉 1호가 우주로 날아갔고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 와. 소련 입장은 행복에 넘치고 기쁨에 넘쳤을 텐데 미국 입장은 어땠을까요? 안 좋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아까 스푸트니크 쇼크 그랬는데 네.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난 게요. 미국의 나사라는 곳 알잖아요. 미국 나사가 그때는 없었어요. 그 흩어져 있던 그런 거 모아서 미국에서 나사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고요. 그때 미국에서 과학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조바심이 조바심이 컸고. 장난 아니었죠. 네, 그래가지고 그때 막 천문학 하는 사람이 갑자기 각광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확립되었던 과학 교육이 미국의 그 스탠다드 과학 교육이 되고 그걸 우리가 도입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과학 교육이 그때 만들어진 그 체제를 아직도 하고 있는 거예요. Я космонавт. Наблюдаю Землю. Различаю складки местности. Лес, реки, облака. Сегодня здесь радиокомментаторы со всего света.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회사나 구현할 수 다 할 있는 수 뭐 있는. 이런 식의 것이 되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제우정거장은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지금 지구 표면에서 한 400km 정도 떠 있고 여러 모듈로 이렇게 되어 있고 여러 나라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폴로 11호도 그랬지만 그전에는 이게 갔다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발성인 거예요. 근데 국제우정이 생기면서 제일 좋아진 점은 거기서 뭔가를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국제우주정거장이라 했는데 우주정거장도 또 1호가 있겠죠. 그래요? 누구의 승리였을까요? 소련이겠죠. 소련 아닙니까? 야, 소련이 잘 나갔네. 먼저 쏘는 건 참 잘해. 네, 성능이 좋은 천체 만환경으로 본다 그러면 정말 더 보여요. 디테일하게.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400km 떨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한 100m가 넘는 이게 있으니까 꽤 큰 거잖아요. 그래서 얘도 태양빛을 반사를 해요. 자기가 빛을 내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크기 때문에 잘 보이고요. 지구를 하루에 17바퀴 뭐 16바퀴 이렇게 돌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공을 지나갈 때 보이겠죠. 그러니까 언제 통과한다는 걸 알고 미리 대기하고 있으면서 찍으면 되는데 핸드폰을 찍으면 이걸 따라가기 힘들잖아요. 근데 망원경으로 하면 추적 장치가 있거든요. 그거로 지나가는 궤적을 미리 세팅을 해놓고 하면 저기 보신 것처럼 식별되는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아니 박사님 저게 사이즈가 굉장히 크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크잖아요. 그러면 저걸 어떻게 저기 가서 저걸 지었나요? 어떻게 우주에 저걸 지어? 다 만들어서 올리려면 엄청 큰 로켓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로켓에다가 쟤네들을 하나하나 모듈로 만들어서 갖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 조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듈 그리고 우주 공간에는 중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 더 쉬워요. 그렇죠. 조립하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물 속에서 뭐 엮기 드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냥 그런 가볍게 거랑 들잖아. 네. 저렇게 복잡해요. 저걸 다 띄워놓은 거예요. 어머. 다 분리해놓으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다 설계를 해서 만들어가서 이 몸통이 있으면 나중에 만들어도 끼울 수 있게 이 모듈들이 다 있어서 뭐 자리가 남아 있는 거죠. 분양할 자리가. 그럼 갖다 끼우고. 네. 그거에만큼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거에 맞게 또 태양광 패널도 갖다 붙이고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서 저렇게 모유형이고요. 저게 이제 떠서 이렇게 지구를 열 몇 바퀴 돌고 있는 거죠.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와 어떻게? 야, 저걸 어떻게 저렇게 그렇죠. 만들었을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주인들은 이제 요즘엔 다 저기 갔다 오신 분들이에요. 가서 뭐 6개월 체류하신 분도 있고 뭐 1년 넘게 체류하신 분도 있고 보통 몇 달씩 3명씩 교대를 하거든요. 근데 선생님 죄송한데 이쪽에서 궁금해지는 게 그럼 이 우주 정거장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쓰는데도 돈을 내야 되나요 혹시? 그렇죠. 그 당연히 그 우주 정거장이 있으면 그걸 운영하는 비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소련에서 쐈을 때는 자기네 나라에서만 내게 되는 거죠. 그 미국은 미국이 내는데 국제 우주 정거장이 되면 각 나라에서 다 그거를 운영비를 내고 하게 되는 거죠. n분의 1. 그렇죠. 뭐 n분의 1이 되기도 하고 더 많이 주도권을 잡는 데서 더 많이 내기도 하고 돈을 더 많이 대면 주도권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는 거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참여할 기회가 있었는데 참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미처 준비도 안 되어 있고요. 인식도 그래서 이렇게 참여해 달라 그러는데도 못 가는 그런 처지여서 안타깝지만 지금 같으면 당연히 참여를 해야 되겠죠. 첫 번째 뭐가 과학 실험이에요. 과학 실험. 그러니까 온갖 종류의 과학 실험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방사선에 노출된 게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돌연변이가 많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씨앗을 네. 엄청 많이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서 변이가 생긴 걸 갖고 와서 지구에서 경작을 해본다든가 또는 이제 세포 같은 것들도 무중력 상태에서 움직이는 게 다르잖아요. 그럼 암세포라든가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것에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연구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는 반도체 조립 같은 것들도 이제 지구상에서는 이걸 뭐를 조립하거나 할 때 이렇게 납땜을 때울 때 이 중력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있잖아요. 거기서는 되게 완화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다음에 국제우주정거장은 지구를 하루에 17바퀴, 16바퀴 도니까 밤낮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 죽인데 그런 거에 대한 적응.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실험을 많이 해서 그야말로 우주에 떠 있는 과학 실험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거기 어떻게 막 떠다니겠지. 그러니까 국제 우정 갈 때도 뭐 한나절 하루 정도 가는데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갈 때까지 바로 이런 거를 착용한 거예요. 기적이네. 기저귀. 그래서 우주인들은 전부 다 기저귀를 차고 갑니다. 갈 때는. 질문. 네. 아니 다 쓴 기저귀는 어떻게 버려요? 다승 기저귀는 국제 우정 과정에 폐기물이 쌓이잖아요. 모아가지고 그 화물선이 지구로 돌아올 때 그 뒤에다가 밖에다가 달아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오다가 지구 대기에서 다 타버려. 어머. 하지. 그리고 저 기저귀가 일회용 기저귀로 산업화됩니다. 어머, 애기들 쓰는. 네, 그렇죠. 그게 원래 우주에서 저게 개발된 거예요. 기저귀. 그 원래 천기적이었잖아. 맨날 빨아서 옛날 쓰고. 그렇지, 우리 어머니는 저기서 세대. 빨아서 쓸 수가 없으니까. 그래. 누가 네. 하기 좀 편하게 아니, 그럼 해줬네요. 지금도 기저귀예요? 지금도 이소연 박사님도 기저귀 차고 갔어요. 갈 때는. 갈 때는. 갈 근데 때는. 우주정거장에 가게 되면 거기는 화장실이. 기저귀를 차고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도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 어떨까? Right here. I'll show you. But you see it's pretty small, so you have to have pretty good aim. 거기 잘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조준을 잘해야 되는 거. 조준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막 엉덩이가 뛸 거 아니야. And this guy right here is for number 1. So they're sort of two slightly separate 빨아들이는 functions, 건가 but you 봐. can do 저게 소변, 대변. essentially 네, both by number 1 소변, hanging number 2 on right 대변. here, like Superman. 나를 수 있어. It's like a glass-bottom boat. This is the cupola. It sticks down below the space station. 뭐지?
and look outside as much as you can. And a lot of folks, I play this game with myself about where we're flying. 지구 뷰 미쳤다. 진짜 예쁘게 생겼다. Look outside as much as you can. And a lot of folks, I play this game with myself about where we're flying over the earth. 그래 어디 Right 상공일까 now we're 너무 right over 신기한 거. Africa. It's a little bit cloudy, as you can tell. But we're right over the continent of Africa. 아프리카 상공일. 너무 신기하다. 아 보고 싶다. 40년이 넘게 우주 공간을 날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친구가 있어요. 네, 보이죠? 뭐? 네, 보이죠? 보이저호 맞습니다. 맨날 나오잖아. 들어보셨어요, 보이저호? 어디 지나가고 있다고. 네. 이 보이저호가요 무인 탐사선이에요. 근데 자동 로봇이라고 말을 해도 되고요. 인공지능 우주선이라고 말을 해도 돼요. 얘가 1977년 9월 달에 1호가 발사되고 1977년 8월 달에 2호가 발사가 돼요. 근데 얘네들은 원래 뭘 하는 거냐면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걸 이제 태양계 바깥에 있는 외행성이라고 부르거든요. 금성이나 수성은 내행성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지구 중심으로 다 관측을 했어요. 하고 나서 원래 설계부터가 태양계를 벗어나는 미션을 갖고 우와. 가고 있어요. 그게 지금 어디까지 갔어요? 어디까지 가? 지금 영왕성까지 거리에 한 6배 정도. 멀리 갔다. Voyager이라고 네, 맞습니다. 하는데 그 뜻은 여행자, 그 voyage 하는 사람 혹은 하는 것, 기기 이런 뜻인데 제가 들으는 봤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처음 들었어요. 네. 40년 동안 네, 그래서 갔다고. 지금 1977년이니까 45년 동안 지금 날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 날아가면서 그냥 날아가지만 않잖아요. 네. 찍죠. 뭘 찍어서 찍죠.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처음에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을 가면서요. 목성과 토성을 근접해서 사진을 찍었고 거기에는 위성들 사진을 찍었어요. 찍어 맞아. 그래서 우리가 그 행성대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토성에 고리가 있잖아요. 고리, 예쁜 예. 고리가. 목성에도 고리가 있고 해왕성, 천왕성 다 고리가 있어요. 그거 다 찍어왔어요.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네. 보고 싶다. 그래서 이게 목성 사진이에요. 어머. 진짜 예쁘게 그러니까 지금은 생겼다. 더 좋은 망원경이 많아서 찍은 거 있지만 그 당시에는 1979년 무렵에 보이저호가 목성 근처를 지나가거든요. 정말 제일 좋은 사진이었죠. 와. 네, 다른 사진도 한번 보실까요? 대박이네. 토성 근접해서 찍은 거죠. 야. CGI 같아요, CG. 아니 저희 이거 다 교과서에서 봤던 거 기억나요? 그 다음에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얘는 누굴까요? 플루토? 유로파. 아 이거 저긴데? 해왕성? 해왕성 맞습니다. 네, 해왕성이고요. 해왕성과 천왕성은 지금도 탐사선이 그 이후에 제대로 간 적이 없어요. 왜요? 왜요? 우선순위가 화성이라든가 이런 맞춰지니까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하다 너무 보니까 예쁘다, 보면. 지금 그래서 천왕성과 해왕성은 보이저호가 가서 찍은 사진이 지금도 제일 좋은 퀄리티의 데이터로 남아 있어요. 이 보이저호가 이런 사진을 찍었지만 정말 역사적으로 인류 역사상 저는 제일 멋진 예술 작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사진을 한 장 1990년 2월 14일 날 찍은 게 있습니다. 아, 우리 지구 멀리 어딨어? 있는 거. 지구가 한번 어딨어? 찾아보세요. 저 선에 네, 가운데 빛 저거. 저 먼지 아니야 거의? 먼지처럼 보이죠? 먼지. 저게 1990년 2월 14일 날 보이저호가 해왕성 궤도쯤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코스모스를 지은 천문학자가 카메라를 돌려서 태양계 가족 사진을 찍자고 제안을 합니다. 어머. 왜 그러냐면 이때 이미 조금 더 멀리 가면 지구도 안 찍혀요. 그리고 그때 찍힌 지구의 사진이 저거고요. 너무 그래서 이름을 붙였어요. 페일 블루 도트. 창백한 푸른 점. 아, 페어 플루토. 점이네 점 진짜. 네, 그래서 저게 한 픽셀도 안 돼요. 약간 UFO 같아요. 네, 그래서 저 속에 저는 1990년 2월 14일 날 저 속에 살고 있었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었구나. 우리는 진짜 저만의 진짜 살고 있었네. 아, 소름 돋아요. 신기해. 이런 거 보면 항상 느끼죠.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너무 욕심부리면 작은 존재. 안 된다 그냥. 예. 아, 참 지구가 연약하다. 그리고 우리가 그 속에 살고 있는데 저거 좀 우리가 잘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약간 든다. 우주에서 인생에 찍은 대해서 네, 생각하게 그런 것들 해줘서 천문학자들은 또 이런 생각을 하는 인간을
별 먼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누리호가 지금 달 궤도에 안착을 했거든요. 거기에 들어간 기기 중에 하나가 우주통신. 우주에서도 인터넷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국제우주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걸 우리나라가 통신이 되게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서 이렇게 하는 실험을 할 건데, 근데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영상을 보내자. 아까도 영상이지만 좀 지지직거리잖아요. 진짜 화끈하게 뮤직비디오 같은 것도 하자. 그래서 누구의 거를 가져가서 실험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BTS. 그 음악이 끊기지 않고 제대로 화면이 오는지를 실험해 보기 위해서 준비해서 갔어요. 다이너마이트. 그래서 저거를 끊김없이 그냥 스트리밍하는 그 퀄리티로 듣게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챌린징한 거죠, 사실은. 지금 이제 다누리 얘기하니까 되게 멋진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조금 늦게 시작했어요, 우주 탐사를. 우리나라는 1992년이 되어서야 인공위성을 처음 쏩니다. 이름 기억하세요? 우리별인가 뭔가. 우리별 1호 네, 그죠, 맞습니다. 우리별, 맞아요. 그게 시작이 돼서 그 자그마한 큐브 같은 게 올라간 게 돼서 지금 다누리까지 이렇게 된 데까지 오고 세계 7위권의 우주 종합국가가 지금 되었으니까 정말 엄청난 노력이 있었고 굉장히 빠른 성장을 우리가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는 더 이상 우주 얘기를 할 때 그냥 남의 일, 뭐 우리가 참관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플레이어로서 참여하고 같이 느끼고 우리가 같이 안타까워하고 응원하고 이렇게 되는 주체가 되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